안녕하세요. 요즘 어싱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에 보시면은 어싱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흔치 않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싱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싱하는 것이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봄, 가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겨울에 추울 때, 영하로 떨어지고 날씨가 추울 때, 이럴 때 이제 혹한기에도 어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싱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이제 글도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어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보적으로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싱은 말 그대로 영어의 어원 그대로 따지면 earth와 접한다, 땅하고 접촉한다. 그래서 이게 접지거든요. 여기 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접지인데 earthing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가 있고 우리말로는 이제 맨발 걷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맨발로 걷는다 요거는 조금 협소한 의미입니다. 조금 좁은 의미고요. 얼싱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접지거든요. 접지 또는 이제 접촉 뭐 이런 건데요. 땅하고 접촉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의미를 넓히면은요. 땅하고 우리 이게 지구죠. 지구와 접촉한다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표면은 사실은 뭐 70%가 물이죠, 여러분. 우리 지구의 대부분의 면적은 물이 바다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물하고 접촉을 하면은 어떠냐? 그것도 얼싱입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호숫가 같은데 또는 바다에 가서 해변가 같은데 아니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해수욕을 해도 좋고 그 모든 것이 이 광의의 얼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닿으면 더 좋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거든요. 전기의 전도거든요. 음이온,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정전기라고 하는 양이온이 땅 속으로 빠져나가고 땅이나 물 속에 있는 좋은 음이온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전기의 교환이고 전기의 이동이고 전기의 전도거든요.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도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정도. 전도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정도가 좋을수록 정도가 높을수록 어싱의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전기의 이동이기 때문에 전기의 이동은 전자가 하는 거죠.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저항이 클수록 전기 전도도는 떨어지게 돼 있고 저항이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고 저항이 낮을수록 전기 전도도는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려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떨어져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얼싱의 효과라고 하면은 전기 전도, 전기의 양, 많은 양의 이온, 많은 양의 음이온, 자유전자죠. 전자들이 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데 그 전도도가 높으려면은 저항은 작아야 된다. 그 저항이 온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저항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저항도 올라갑니다. 전기 저항이 올라가면은 전기 전도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여름이나 봄, 가을이나 이렇게 낮이나 따뜻할 때, 더울 때는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떨어집니다. 이 전기 전도는 떨어지니까 얼싱 효과 떨어지죠. 그러니까 온도와 저항은 비례하고요. 결국 온도와 전기 전도도는 역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싱의 효과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불리하죠. 자,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날씨가 차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그러면 전기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신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어렵죠? 자, 한마디로 여름에는 얼싱이 불리해지고요. 겨울에 추울 때 오히려 얼싱의 효과가 더 좋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이해하십시오. 겨울에 무조건 추울 때 우리가 하기 싫고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려운 겨울에 얼싱의 효과는 높아진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얼싱하기 좋을 때 여름이나 따뜻할 때, 더울 때는 얼싱 효과 오히려 떨어지고요. 겨울에 얼싱하기 불리한 추울 때는 얼싱 효과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온도와 전기 저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기 저항값이 겨울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여름보다 겨울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낮 시간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여름보다 봄, 가을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러면은 봄과 가을이 중 정도 되고요. 여름은 하 정도 됩니다. 얼싱의 효과가. 얼싱 효과 제일 좋은 것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더 적극적으로 얼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얼싱화, 겨울에 발이 시리니까 얼싱화라는 신발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발 바닥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리 섬유나 이렇게 도체로 되어 있는 그런 금속 물질을 집어넣어서 신발을 신고 걸어도 우리 몸과 땅이 접촉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금속 섬유, 은사나 아주 미세한 구리 섬유를 가지고 만든 얼싱 양말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번 간접적으로 거치니까 섬유가 막혀 있고 신발 바닥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땅하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연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전기 전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맨발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맨발로 흙을 밟고 물을 밟고 바닷가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얼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여름보다 또는 봄, 가을보다 얼싱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좀 춥고 좀 발이 시리더라도 겨울에 좀 하시는 것을 훈련을 해서 적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치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